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시간은 라이브 스트리밍 대신 사전 편집된 영상입니다. 특정 소식 확인은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까지 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일부는 항공 소식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수요일 철도 노조가 코레일과의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한 철도 노조는 당일 오후 7시까지 모두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정부와 금호고속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약 7년간 소송전이 이어졌으며 내년 2월 13일 선고 공판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버스터미널 이용객은 2019년의 6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를 대체할 교통수단이 늘고 고속철도와 국내선 저비용 항공사 등 버스보다 빠른 광역교통 접근성이 높아진 영향이 있었으며 현재는 326곳이었던 2018년에 비해 줄은 283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천시에서 경기도 최초로 수소 광역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이천시는 이천역에서 서울 잠실까지 있는 G2100번 노선에 기존 CNG 차량을 대체할 목적으로 신형 수소 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 오후 12시부터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1단계인 평택 부여 구간이 공식 개통됐습니다. 2단계에 해당하는 부여 익산 구간은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최종적으로 인수 완료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약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28일 GTX-A의 운정중앙 서울역 구간이 개통됩니다. 출퇴근 시간대 열차 집중 투입으로 6분 15초 간격으로 운행하고 창릉역을 제외하고 킨텍스, 대곡, 연신내역 등에 경유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순환 본선에 1인 승무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인 승무 도입 시 기술, 운영, 경영, 안전 측면에서 시행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체감 위험도는 기존 대비 최대 3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20일부터 안동 이남 중앙선 복선 전철화 개량 구간이 개통하고 중앙선 KTX가 부전역까지 연장하는 식으로 하루 3회 운행합니다. 연장 구간에서는 영천이나 경주, 태화강, 부전역 등에 정차하고 전 구간 약 4시간 소요됩니다. ITX 마음도 청량리 부전간 2회 운행 예정이며 동시에 무궁화호가 청량리 부전간에서 철수합니다. 또한 도담 안동간 준고속 운임 정식 정역으로 단양역과 풍기역, 영주역, 안동역 쪽 KTX 이음 요금이 인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부터 대구권 광역 전철인 대경선이 정식으로 운행에 들어갑니다. 구미와 외관, 대구, 경산 간을 잇는 광역 전철로 한 편성당 2칸으로 운행합니다. 자세한 운행 시간표는 역사에 게시된 시간표를 참조하시거나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쪽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신규 광역버스 입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직행 좌석은 고양동 시임충무병원 가는 여산교통, 안성터미널 문정 로데오 거리 입구 가는 백성운수, 양주 덕정역 잠실역 가는 진명역액, 양평 문호리 잠실 가는 금강고속, 오산 세교 21단지 서울역 가는 화성역액, 용인 서천지구 서울역 가는 경기고속이 단독 응찰해서 낙찰, 평택 안중터미널 사당역 가는 평택버스, 파주 교화차고지 홍대 입구 가는 파주역액, 기존 8507번에 해당하는 광명 오리서원 충현중 광희고 사당역 가는 화용운수가 낙찰됐습니다. M버스는 고양 중산마을 강남역 가는 대원고속, 화성 한신대 입구 사거리 강남역 가는 화성역액이 각각 단독 응찰 뒤 낙찰됐습니다. 시작한 지 7일 만인 지난 수요일 철도 노조가 코레일과의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당일 오후 7시까지 모두 업무 현장에 복귀해 KTX 일반 열차, 광역 전철, 화물 열차 등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과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기본급 대비 2.5% 이내 인상과 4조 2교대 시행, 성과급 연구 용역을 통한 개선책 마련, 신규 노선 외주화 중단 및 인력 충원, 공정한 승진을 위한 승진 포인트제 도입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고
있고,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 투표에서 합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이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 협상은 타결됐지만 아직 숙제가 남아있는데, 한 관계자는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2.5% 인상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고, 4조 2교대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해주고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 지급을 위해서는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조 2교대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해야 하는데, 노사 합의서를 보면 승인을 받으면 조속히 실행하는 내용이 있고 협의에 합의한 내용인 만큼 노사가 해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정부와 금호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약 7년 만에 종결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차별철폐연대가 정부 금호고속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연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장애인 이동권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타지역 결과를 기다리고 현장 검증까지 이루어지며 장기화됐고, 연대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펼쳤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되고, 교통사업자와 행정기관은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장애인석을 설치하지 않은 버스 운영은 차별에 해당되나 각 버스 회사가 일괄적으로 모든 노선에 해당 장비를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연대는 2019년 현대자동차 등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 모델을 개발해 출시했고, 일부 회사에서는 2, 3개 구간에 저상버스를 도입해 사전 예약으로 이용 가능하게 했다면서 금호고속은 한 대도 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호고속은 장애인들의 이용 노선과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적자가 누적되어 시설 도입은 회사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년 2월 13일에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재개발을 위해 대체 터미널이 필요한 가운데 임시 터미널 조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따른 임시 터미널 조성 관련 주민 반대에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987년에 개장한 동서울 터미널은 112개 노선, 하루 평균 1000대 이상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30년 넘게 운영되면서 시설이 낡고 인근 교통에도 지장을 주었습니다. 서울시는 터미널 현대화로 복합개발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는데, 지하에 터미널 환승센터를 세우고 지상부에 수변 휴식 조망 공간, 공중부에는 상업 업무시설 등을 배치합니다. 재개발 기간 동안 구이공원 지하에 임시터미널 조성하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신세계는 이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나 지난 9월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광진구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구이공원이 아니면 동서울 터미널을 대체할 곳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는 광진구 땅이어야 하고 대중교통도 근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안전해야 한다는 점을 따졌을 때 구이공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사업지 안에 임시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건물을 39층까지 올려야 하고 대형 크레인이 공사장을 수시로 이동해야 해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편 토지잔금 2023억 원 납부는 올해 마무리됐으며, 앞서 HJ중공업과 사업부지 매매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총 매매대금 4,045억 원 중 계약금 중도금으로 2,022억 원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고속시외버스 수요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터미널 올해 상반기 이용객은 2019년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자 협회에 따르면 전국 247곳 터미널의 상반기 월 평균 이용객은 838만 4,972명인데 시외버스가 581만 4,939명, 고속버스가 257만 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에는 월 평균 이용객 1,377만 명이었다가
고속버스는 32%, 시외버스는 42%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터미널 월간 이용객은 2020년 730만 명, 2021년 652만 명, 2022년 762만 명, 지난해 832만 명을 기록했고 전국 터미널의 매출은 5년 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터미널 월 평균 매출은 111억 6천만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 11.2% 증가했지만 2019년에 비하면 21.1%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버스를 대체할 교통수단이 늘어나고 고속철도와 국내선 저비용항공사 등 버스보다 빠른 광역교통 접근성이 높아진 영향이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철도 승객은 8,58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는 터미널이 326곳이었다가 현재 283곳으로 줄었고 남은 터미널 가운데서도 39곳은 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터미널 업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데 특히 소도시에서는 버스를 대체할 수단이 택시나 자가용밖에 없어 저소득 노년층 등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물류창고나 대형마트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놨으나 유동인구가 적은 터미널은 별다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 시외버스 업계가 진천 음성군에서 내년부터 농어촌 버스의 무임 승차를 시행할 경우 해당 지역 노선 폐지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대성 TN이 서울과 새서울고속, 충북리무진, 친선고속 등은 진천 음성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 도입에 따른 시외버스 중간정류장 무정차 운행 탄원서에 참여해 충북도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수익성이 전혀 없는 군지역 노선 운행도 중단하지 않고 교통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고 군 단위 버스의 무료 운행 시행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농어촌 버스 무임 승차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시외버스 중간정류장 무정차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 개선과 노선 합리화를 해 소규모 중간정류소의 무정차 운행을 추진했으나 극소수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을 유지했다는 입장을 보였고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 시행 시 소규모 정류소를 정차하지 않고 노선의 수송 수요에 따라 노선 폐지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도내 구간을 운행하는 전체 시외버스에 대한 개선 명령, 노선 지정 등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시외 직행버스 운송사업자 피해 최소화도 촉구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어촌 버스 무료 승차 제도 시행에 따른 시외버스 업계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진천과 음성군과 협의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 내 시외버스 업계가 부도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급증과 도로 여건 개선으로 시외버스 이용객이 급감하고 철도 교통이 완비된 것도 원인이 되고 있으나 전북도의 재정 지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용역을 거쳐 운송 원가를 산출해 정부와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송 적자 840억 1,045만 원 가운데 697억 3,676만 원만 지원해 운송 원가의 20%가량 부족하게 지원했습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차등 지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내나 농어촌 버스는 지난해 대당 평균 1억 5,090만 원을 지원했지만 시외버스는 3,990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2015년 이후 보통 교부세 지원이 지자체 재량으로 바뀌면서 운송 원가에 모자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고 요금 인상도 억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시외버스 요금을 킬로미터당 66.32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6.92원만 인상됐는데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천역 이천터미널 잠실 광역환승센터 간 G2100번 직행 좌석버스에 경기도 최초로 수소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이천시는 수소버스 도입을 위해 대당 국비 2억 6천만 원, 시비 9천만 원을 지원받아 기존 CNG버스 10대 중 5대를 교체했습니다. 시에서는 수소버스가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긴 광역버스 노선에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이천시에 설치됐으며 시간당 6대, 하루 약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으며 시는 점진적으로 광역버스 노선의 수소버스를 늘릴 계획입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에 평택에서 부여간이 10일 오후 12시에 개통됐습니다. 1단계 구간에 해당하는 평택에서 부여 구간은 왕복 4차로 연장 94km로 구성됩니다. 2단계에 해당하는 부여에서 익산 구간은 2029년에 착공해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까지 9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되며 평택 포승 일대에서 부여 규안면까지 이동거리가 132km에서 100km로 줄고 운행시간은 91분에서 65분으로 단축됩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과 서해대교, 천안 안성 분기점 등의 상습 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교통량은 20%, 경부고속도로 북천안에서 안성까지 구간은 7% 교통량 감소가 예측됐습니다. 제천영월간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초 비용 대비 편입값이 0.39로 계산되면서 2020년 당시 값이었던 0.46보다 낮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강원도의 설득을 통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7,165억 원 예정이며 실시 설계 마무리 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과 경산시가 추진하는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산시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이와는 별개로 경산시는 경북도와 함께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고시와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 언양 분기점에서부터 동대구까지 있는 울산 대구 고속도로는 4차로 길이 55km 규모로 사업비는 3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기존 경부고속도로 구간 86km보다 짧아 운행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에서 티웨이 항공이 전년도 대비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는 국토부의 올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 운항 신뢰성에서 국내와 국제선 모두 B등급을 받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국내선 B+, 국제선 B+++ 등급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낮아진 것입니다. 이 평가는 항공사가 고객에게 당초 약속한 시간대로 출발 도착했는지 등급을 매기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티웨이가 시간 준수성에서 퇴보하고 정시 운항률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티웨이의 제주행 노선 지연율은 김포발 44.2%, 대구발 30.8%, 청주발 27.5%, 광주발 15.8%를 기록하면서 모든 항공사 가운데 지연율 가장 높았으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등은 모두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티웨이는 동북아 노선과 유럽 노선에서 시간 준수율이 각각 69.6%, 42.5%를 기록했고 대양주 노선은 70.3%를 기록했으며 중국행 노선도 60.3%를 기록해 시간 준수율이 미흡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최종 완료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16일 인수 결의 후 약 4년 만에 신주 1억 3,157만 3,947주를 취득하고 아시아나 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앞서 8천억 원의 잔금을 지급해 신주 인수 거래를 종결했고 기지급한 계약금 3천억 원, 중도금 4천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5천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배급 납입을 완료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인 이사진을 선임할 계획이며 대한항공은 약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통해 아시아나 항공과 합병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인위적 인력 구조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에 2025년 6월까지 양사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 중단됐던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이 12월 16일부터 정식 재개장합니다. 2020년 4월 코로나19로 국제선 항공기가 제한적으로 운항되면서 운영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장하며 앞서 코레일 광명시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재개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탑승 수속을 역에서 미리 마치고 공항 전용 출입문을 통해 빠른 출국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광명역에서 KTX와 6770번 공항버스 간 연계되어 서울에서 공항철도로 이동할 때보다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도심공항터미널에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의 체크인 카운터가 운영되며 타 항공사 추가 입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양 대곡 의정부 간 규회선 재개통 시기가 늦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당초 31일 첫 차부터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철도 노조 파업으로 시운전을 충분히 하지 못해 연초 운행으로 변경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은 구간에 상관없이 2,600원이나 개통 후 처음 한 달간은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열차는 기관차, 발전차를 합해 5칸으로 구성되고 상하행 각각 10회씩 운행합니다. 지난 10월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진행 중이고 건널목 관리원 배치도 끝냈습니다. 또 고양시 등은 규회선 전철화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요청했고 이달 중 벽지역 등 추가 정책적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합니다. GTX-A의 운정중앙 서울역 구간이 오는 28일 개통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최종 정식 운행을 시작한 GTX-A는 운정중앙 서울역 구간 개통 뒤 서울역 수서 구간을 2026년에 개통하고 삼성역은 2028년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에서는 운정중앙, 킨텍스, 대고, 연신내, 서울역에 정차하는 식으로 구성되며 대곡과 연신내 사이의 창릉역은 창릉지구 조성에 맞춰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열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6분 15초 간격으로 운행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대전 트램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하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12709의 착공이 본격화됐습니다. 총 연장 38.8km, 대전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본선과 정거장 45곳, 차량기지 한 곳이 건설되고 총 사업비 1조 5,069억 원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약 3년 6개월간 공사가 진행되고 시운전 6개월 진행해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식 행사에 참여한 이장우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립과 동시에 3, 4, 5호선도 동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2호선 순환 본선에 1인 승무제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사는 지난 2일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을 위한 안정성 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열차 정위치 정차, 신호, 승강장 안전문 작동 상태, 열차 출입문 연동성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정밀 점검한 결과 기술, 운영, 경영 안전 측면에서 시행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인 승무 시 체감 위험도는 기존 대비 23에서 32.7% 증가한다고 평했습니다. 그동안 2호선 본선에 1인 승무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운전 신호 시스템과 자동운전에 적합한 전동차를 도입했지만 신호체계는 고치지 못했고 2013년 시설 개량 후 추가적인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호체계 노후화가 진행됐습니다. 공사는 2호선은 수송 인원이 제일 많고 곡선 승강장이 다수 존재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큰 노선이라며 안전 문제들을 고려해 1인 승무 도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소식들 정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